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인데요, 이 시간에는 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구에 들어가는 것은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근저당권 이전과 근저당권 말소 그리고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순위번호가 나옵니다. 순위번호 1번. 그리고 접수가 되겠죠? 접수 일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제 접수번호, 제 매터 이게 나오죠. 자, 그리고 등기 목적이 나옵니다.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을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이 되겠고,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다 등기 원인이 설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여기 누굽니까? 채무자가 나오겠죠. 먼저 채권 최고액이 기록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 얼마 빌려왔느냐? 주로 1억을 빌려왔다면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한 30% 업을 하니까 채권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 과거에 여러분 주택은행이라고 있었죠. 주택은행. 네, 주택은행. 그 당시 주택은행에서 빌려왔다 합시다. 근저당권 주택은행에서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이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 최고액이 나오고 채무자가 나오고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주택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자,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한 거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그렇다면 이 순위번호는 2번이 아니라 1-1번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전은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접수번호 쓰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제 매토가 되겠고,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이전입니다. 근저당권 이전. 자, 여러분, 돈을 빌려온 건 근저당권 설정이 되겠고요.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요, 근저당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전인데,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냐? 주택은행이 말이죠. 없어졌죠. 원래 이 채무자가 주택은행에서 빌려왔는데 주택은행이 없어지고 국민은행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회사 합병입니다. 그리고 이때 근저당권자, 채권자는 뭐가 되느냐? 국민은행이 되는 겁니다. 국민은행. 이게 바로 근저당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이전은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바뀌었는데 은행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채권자가 주택은행이었는데 국민은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등기 원인은 회사 합병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번이 되겠는데요. 근저당권 이전인데요. 근저당권 이전은 채권자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채권자가 바뀌는 건데 이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이었는데 국민은행이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럼 저축은행한테 넘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저축은행한테 채권을 만약에 양도했다고 그냥 가정해보는 겁니다. 채권을 양도할 수, 우리 개인이 받을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바뀌었죠.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이때 등기 원인은 회사 합병이 아니죠. 이건 채권 양도인데 이때 등기 원인은 확정 채권 양도입니다. 즉 국민은행이 받을 채권을 다른 채권자한테 넘어간 것이죠. 이럴 때는 확정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 근저당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번호 2번입니다. 원래 빌려왔던 돈이 있었죠. 여기 채무자.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온 돈을 만약에 은행한테 빌려온 돈을 갚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기는 이제 뭡니까? 번호가 들어가겠죠. 여기 제베토. 그리고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 설정했던 것을 갚았다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채권을 변제했다는 겁니다. 채권 변제. 바로 이것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던 것을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해지가 되겠습니다. 해지. 우리 가압류 같은 건 말소하는 건 뭡니까? 해제가 되겠죠? 또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가가 압류한 것을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압류 말소 등기하는데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뭐가 된다고요? 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 좀 알아봤고요. 자, 주택임차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권입니다. 여러분이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에 들어가서 임차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2억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2억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점유를 풀면 안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집주인 주겠지 하고 이사 가면은 대항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주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 집이 경매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그 집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꼭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을구에 들어갑니다. 여기 3번 접수 날짜 몇 년, 며칠, 그리고 재배토 접수번호 들어가겠죠. 그리고 등기 목적은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 등기 목적에는 주택 임차권이 들어갑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요, 점포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주택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여기 이제 법원 이름이 들어갑니다. 뭐 의정부 지방법원. 그 물건 소재지에다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니까 그러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2023 카임, 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카임입니다. 사건 5201 이렇게. 다시요.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이 되겠고 등기 원인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의정부 지방법원, 또 뭐 서울 뭐 남부 지방법원, 서울 북부 지방법원, 서울 뭐 동부 지방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2023 카임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뭐를 기록하느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임차보증금을 적습니다. 뭐 이건 법원에서 등기관이 적는 거니까요. 임차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2억 원이 기록되겠죠. 임차보증금 2억. 그리고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이 주택임차권 범위는 뭐냐? 건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건물 전체가 되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일자를 기록합니다. 임대차 계약 일자.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한 일자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뭡니까?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일자, 전입일자죠. 주민등록 전입일자. 그리고 여러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서 뭡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로 왔습니다.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 기록됩니다. 전입일자,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적어요. 점유 개시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입일자 밑에 점유, 내가 그 집에 점유 개시일자. 바로 점유 개시일이 바로 전입신고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정일자 적고요. 임차권자, 세입자, 임차권자 아무개. 그리고 임차권자의 주소가 기록이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주택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이 되겠고,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뭐 2023은 2023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카임,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다 카임입니다. 카임하고 사건 번호.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임차 보증금이 들어가고요. 이건 법원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는 건물 전체가 되겠고, 임대차 계약 일자입니다. 계약 일자. 그리고 주민등록 일자, 전입 일자. 그리고 점유 개시 일자. 그 집을 점유한 날짜, 개시 일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 일자. 그리고 임차권자. 세입자 이름 들어가겠죠. 임차인, 임차권자. 그리고 임차권자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을구인데, 여기에는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질권. 이거는 좀 공인중개사들도 이 주택을 임대차 하시는 분들, 또 집을 매매 계약 하시는 분들 다 공인중개사 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 또 법무사들, 또 심지어 뭐 변호사들도 알아야 되겠죠.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기초부터 지금 고급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하시면 정말 최고의 실력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종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 들어가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